네, 특정 부위에 점도 없었고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이 된다.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가고 있는 거죠.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좀 살펴볼까요? 이재명 여배우 스캔들 재판에 결국 넘겨지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. 자, 이 지사와 김부선 씨가 먹었다는 낙지, 카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없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카드로 계산했는지 현금으로 계산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. 이렇게 그 진술을 바꿨죠. 그리고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고 했는데 검찰은 특정 부위에서 봤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지사가 찍었다는 사진도 어디에도 없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고요. 인권위 주차장에서 만났고 옥수동에서도 만났다고 하는데 만남과 통화 시점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에 넘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. 이재명 씨 들으세요.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.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,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,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, 인격살해했는지,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.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.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강아지와 삶을 끝내려고 했으나 내 딸 이미서와 공지영 작가의 양심 고백을 듣고 살기로 했습니다.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.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. 5월 20일 날 날짜를 헷갈린 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김영환 씨가 실수를 하신 것이고요. 저는 분명히 7월 9일 날 노무현 대통령 그 추도식에 가는데 이재명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옥수동 집에서 만나자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하고 봉화로 내려가서 1박을 하고 추도식에 참여하고 사진까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, 거기까지만. 예. 그 연인 관계라는 입장이시잖아요. 그렇습니다. 예,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? 너무 많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번에 이제 제출했던 경찰의 자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.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자료들. 네, 오늘 뭐 이제 구하신 게 있습니까? 이것저것 써왔습니다. 저 네. 서울 소재에 있는 검찰청에 고소를 할 때 아주 많은 증거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. 의사들의 그 도움을 받아서 네. 점이 없다 네. 이렇게 또 네. 셀프 생쇼를 하셨는데요. 네, 그렇게 혼자서 셀프로 하셔도 네. 그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. 그걸 과연 증거로 인정해 줄까요? 네. 그 만나는 과정에서 온갖 얘기들이 다 있고 온갖 장소가 다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장소 중에 하나가 국가인권위원회 1층 주차장입니다.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모두 여름에 김부선 씨가 인터뷰를 했던 건데 벌써 눈이 몇 번 왔습니다.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는데 그런데 결국엔 판단은 그래도 검찰은 김부선 씨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.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검찰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? 검찰 판단, 일단 김부선 씨 쪽 주장이 없으니까요. 근거가 없으니까요. 그러니까 아까 쭉 설명하신 것처럼 김부선 씨가 또는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에 대한 뭔가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. 한 가지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또 이재명의 주장이 다 타당하기 때문에 이 사람 반대로 김부선을 또 처벌하기도 어렵다. 네. 뭐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인데요. 참 그간에 시끌벅적했던 걸로 따지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하죠. 네. 제가 위태위태했다라고 표현을 드렸었는데 위태위태한 위기를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잘 피해 간 건가요? 그렇죠. 훌륭히 이재명 지사 측의 입장에서 보면 훌륭했는데요. 이 증거는 없고 이제 억울함은 있다. 이거 김부선 씨 입장 아닙니까? 증거는 사실은 없으나 너무 억울하다. 그런데 어떻든 해경군 김 씨하고 김부선 관계가 불기소되면서 이제 불기소되자마자 이재명 지사는 반성합니다 하고 반성문을 썼어요. 네. 예, 당직 내려놓겠다 이게 반성 아닙니까?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에서는
단합을 위해서 이재명과 김경수를 끌어안고 포용을 한 거지요. 네.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력이 빛나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. 네. 결론은 이재명 지사도 살고 우리 민주당도 지지층이 분열하지 않고 어떻든 함께 가서 모두가 함께 살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만약 이재명 지사가 탈당을 했거나 또 우리 당에서 징계 조치를 어떤 행위를 했다. 그러면 우리 당도 이재명 지사도 모두 불행한 과정이었는데 네. 결국 이재명 지사와 당이 함께 윈윈하는 그런 결론을 맺었습니다. 현재까지는. 네. 앞으로 재판도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. 근데 이 논란의 과정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보시진 않으세요? 아니 당연히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.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지지파와 이재명 반대파가 실제로 바닥에서는 격렬하게 싸웠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솔로몬의 재판 지혜처럼 이 두 축을 다 껴안는 이재명 지사와 김경수의 반성문 그리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의 포용 이러면서 모두를 포용했죠. 그러니까 과거에 지지층의 이탈 내지는 지지율의 이탈이 있었던 건 분명하나 앞으로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최 교수님은 혹시 예. 박지원 의원이 내린 이재명의 절묘한 승리였다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박지원 의원의 평가에 대해서. 박지원 의원이 절묘한 평가였다면서 나름대로 내세운 논거가 문정용 씨 문제 아닙니까? 네. 문정식 문제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루기 좀 껄끄러워서 결국 그 부분을 기소를 안 한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그 부분을 기소한다는 것은 결국은 해경군 김씨 계정에서 그 트위터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불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절묘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저는 그렇습니다. 지금 문재인 정부의 그 검찰이 과연 그런 정치적 고려하에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했겠느냐. 그런 쪽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박지원 의원이 절묘한 선택을 했다는 부분은 네. 아닌 것 같고요. 어쨌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고비를 하나 넘긴 건 분명해 보입니다. 보통 정치인들이 무슨 사고를 쳤을 때 보통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할 때 보통 책임의 이 카테고리가 3개가 있다는 것이죠. 네. 예를 들면 법적 책임이 있고 정치적 책임이 있고 도덕적 책임이 있는데 네. 일단 법적 책임 부분은 지금 기소된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지금 법적 문제가 되는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사실은 더 정치인들한테 더 큰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 정치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인데 네. 정치적 책임이라고 한다면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해경군 김씨 계정 그와 관련된 의혹이 만약에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적 개심죄가 작용하면서 아마 그 여권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일었을 겁니다. 그걸 네. 일단 벗어났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판넬을 썼습니다만은 이 김부선 여배우 그 스캔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것이 만약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국민 여론에 상당히 그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컸을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부선 씨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착각을 한 것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이긴 하지만 네. 어쨌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면했다. 그렇다고 네. 한다면 이제 남은 부분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변호사 출신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전력 투구를 해서 아마 무죄를 입증하려고 할 겁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그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입장에서 보면 네.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숙제는 일단 해결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런 그 불륜 스캔들과 관련한 법적인 면죄부는 받았을지 모르지만 도덕적인 면죄부는 받기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서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이미지 훼손 이런 것들은 심각한 건 아닐까요?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법적으로는 기소가 안 됐죠. 네. 근데 이제 기소가 안 된 이유는 공감은 돼요. 왜냐하면 공소유지가 안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증거가 이제 김부선 씨의 진술인데 네. 이게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큰 효과가 있을 줄 알았더니 신빙성이 떨어지는 불일치가 좀 있었단 말이죠. 네. 그러니까 그거를 증거로 계속 갖고 가기는 어렵고 하니까 불기소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해경군 김씨 사건에서 그 성명불상자에 대해서 기소 중지를 했어요, 검찰이. 네. 그랬으면 보통은 이제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를 하는 게 일반적인 예인데 그 기소 중지자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인 중지를 하는 것이거든요. 네. 근데 여기 그냥 불기소 처분해버렸단 말이죠.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하고요. 또 하나는 실체적 진실이 뭔가에 대한 국민이 느끼는 것은 약간 검찰 판단하고 다를 수 있다. 이미 워낙 많이 회자가 돼 있어서 네.
당내에서 입지에 관계없이 국민이 느끼는 이 사건에 대한 이미지는 다를 수 있다. 네. 그래서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어요, 이미. 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현역 정치인 생활을 하셨었으니까 두 분께만 잠깐 여쭙겠습니다. 그러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세요, 강 의원님? 결국 이제 위기는 넘어섰는데 1심 재판이 중요하겠죠. 지금 허위사실 공포 문제라든가 직권남용이 유죄로 인정되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고. 네. 그러나 1차적 위기는 넘긴 것 같아요. 네. 강 의원님은?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검찰에 대해서 좀 모욕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찰이 어떤 자세로 재판에 임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네. 사실은 정치인 사건에 유무죄가 갈리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해경욱 김씨 사건은 불기소를 했지만 이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검찰에서 네. 치열하게 다투지 않겠는가.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 지금 많은 변호사님들 판단은 재판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. 이재명 씨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기이한 갑질과 폭행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. 회사 돈을 자기 쌈짓돈처럼 써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이 양 회장의 차명 계좌를 관리한 장부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. 수시로 뺏은 돈만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